오늘 첫 번째 이슈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PHC 파일 관련주 하반기 상승 기대한다. 지난 7월 말에 이 PHC라고 하는 콘크리트 기둥 업체들에 대해서 담합했다라면서 우리 정부 당국에서 과징금을 매겼습니다. 이러한 악재가 이제 다 소멸이 되고 앞으로 하반기에 기대할 만한 요소들이 있는 걸까요? 서영원 전문가님, PHC 관련주의 이슈들 짚어주시죠. 예, 우선 이슈가 나온 지는 좀 시간이 지났으나 이게 회계적으로 다 반영이 이제 돼가지고 제가 그것들을 확인을 하고 좀 말씀드리고자 준비를 했습니다. 예, 말씀해주신 대로 PHC 파일 업체들이 담합 이슈로 막대한 과징금을 부여받게 됐죠. 과징금의 총 규모가 1천억이 넘는 규모고요. 상장사인 3위 CNS에 260억, 그리고 동양 파일에 82억을 부과했습니다. PHC 파일이란 건물을 세우기 전에 집안에 철근과 시멘트로 만들어진 기둥을 박아서 건물 전체가 땅 위에 단단히 고정되도록 하는 건축 자재죠. 올해 건설 시장이 살아나면서 건자재 업종이 전반적으로 주가 상승이 있었습니다. 특히 PHC 파일은 극심한 공급 부족으로 인해서 가격이 급격하게 뛰었는데요. 이런 호황 속에 PHC 파일 업체의 경우 과거의 막대한 이익을 올해부터 단연간 보여줄 것이라는 전망이 있었죠. 따라서 건자재 업종 중에서도 실적이 가장 뛰어날 것이라는 그런 전망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담합 소식이 전해지면서 주가가 하락을 하면서 실망 매물들이 시장에 나오게 됐습니다. 이번 2분기 실적 보고서를 보시면은 추징금이 모두 한 번에 다 실적에 반영이 됐습니다. 이제 3분기부터는 추가적인 손실은 없고요. 그리고 또한 가격 담합은 14년도 이후에는 없었던 것으로 확인이 되니까 해당 이슈가 기업에 지속적인 영향을 이제 주지는 못할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PHC 파일이 지속적으로 공급 부족에 놓여 있습니다. 18, 19, 20년도에 건설 업황이 좋지 않으면서 파일 업체들이 도산을 하거나 생산 시설 혹은 인력을 감축을 해서 공급이 많이 부족한 상황이죠. 최근에는 52시간 근무제 등으로 인해서 야간 생산을 또 하지 못해서 공급 부족이 또 계속해서 있는 그런 이유가 되겠죠. PHC 파일 업체의 과거 업종 최호황기였던 15, 16년도의 실적은 담합의 결과물이 아니었습니다. 당시에는 박근혜 정부에서 경제 성장률을 높이기 위해서 부동산 정책을 강하게 밀어붙일 때였죠. 그래서 국내 건설 업황이 급격하게 좋아졌고 그 수혜를 고스란히 PHC 파일 업체들이 누린 것입니다. 현재 정치권에서 여야 할 거 없이 주택 공급을 급격히 늘리겠다는 공약들이 쏟아지고 있죠. 지금 건설 현장에서는 지금도 PHC 파일을 구하지 못해서 지금 난립니다. 과거보다 공급도 구조적으로 줄어들 수밖에 없으니 가격은 계속해서 고공행진을 할 것으로 보이고요. 이러한 악재들은 다 반영이 됐으니까 이제 호재들만 반영이 될 것이고 실적도 과거만큼 크게 성장할 것으로 저는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관련 종목들이 지금 투자가 지금 아주 유망한 그런 시점으로 보입니다. 네, PHC 콘크리트 기둥 관련주 오늘 알아보는데요. 이 콘크리트 기둥 같은 경우는 아파트 아래에 다 박혀 있네요. 그림을 보니까 굉장히 큰 기둥이 아파트 아래에 박혀 있으면서 지지하는 그런 중요한 건축 자재입니다. 과징금 순으로 참고로 좀 살펴보면 3일 CNS, IS 동서, KCC 글라스, 아주산업, 동양파일 등등의 기업들이 과징금을 받았는데요. PHC 관련주에 대해서 전성진 전문가님은 관심이 있으신가요? 네, 저는 업종 관련보다 일단 가격 담합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가격 담합은 업종을 떠나서 고질적인 문제로 이제 자리 잡히고 있는데 수익을 극대화하려는 기업의 입장을 이해 못하는 부분은 아니지만 그래도 아닌 것은 분명히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기업의 신뢰를 더 떨어뜨려서 오히려 기업들에게 악영향, 나중에 자본적인 그런 소요가 더 많이 될 것임을 기업들은 스스로 알아주기를 바랄 뿐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과징금, 가격 담합, 그래서 또 이런 정부에서 또 과징금을
추징을 하는 것이겠죠. 이게 일회성 비용으로 2분기에 반영됐기 때문에 업황을 봤을 때 하반기에 주목해 볼 만하다는 의견 서용환 전문가가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PHC 관련주 가운데서 가장 주목해 볼 만한 종목은 뭐가 있을까요? 전문가님? 예, 그 3일 CNS랑 동양파이를 준비를 했는데요. 먼저 3일 CNS는 전체 매출에서 PHC 파일 비중이 60%를 차지합니다. 그 2분기에 누적 영업이익이 118억을 기록을 했는데요. 반면에 그 추징금으로 인해서 당기 순손실이 누적으로 169억을 기록하기도 했죠. 이는 일회적 비용이고 하반기는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모두 크게 이익을 기록을 할 것입니다. 과거 호황기에 동사의 영업이익이 한 해에 557억, 당기순이익이 375억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차트를 보시면은 최근에 그 관련 이슈들이 나오면서 크게 하락을 했습니다. 그럼 또 시장은 하락하면서 같이 하락을 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시장이 안정화된다고 하면은 동사와 같이 확실히 실적이 나올 종목들은 비중식이 아주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요. 지지선 한 이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좀 하방도 그렇게 많이 남지 않은 그런 상황으로 저는 이렇게 보입니다. 그리고 다음은 동양 파일입니다. 동양 파일은 매출에서 그 PHC 파일이 99%를 차지하는 그런 업체가 되겠죠. 2분기 누적 영업이익이 63억, 순손실이 32억이었습니다. 역시 82억의 추징금 때문에 이렇게 순손실이 이렇게 크게 났던 건데요. 추징금만 없었다면은 2분기에만 순이익이 26억 정도가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증권사 추정 실적이 22년도에는 영업이익이 289억, 23년도에는 400억입니다. 엄청난 숫자죠. 건설사들이 수주를 받고 완공을 하는데 걸리는 시간을 고려한다면은 업황은 수년간 계속 좋게 지속이 될 것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실적은 더 성장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역시 차트를 보시면은 3일 CNS와 같이 이렇게 하락을 하고 있죠. 하지만 그 올해 초 하락을 하면서 올해 초 파일 대란이 일어나기 이전 수준에 거의 다가가고 있는 수준입니다. 그래서 하락이 조금 남아있긴 하지만 역시나 그게 하락이 많이 남아있는 수준은 아니고요. 조정을 좀 거치고 나서 그때부터는 다시 실적 장세로 돌아설 것이기 때문에 동사와 같이 실적이 크게 성장할 업체들 투자 상당히 유망해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종목 모두 PBR이 낮은 종목이고요. 0.5배, 0.8배 이렇게 낮은 기업들이고요. 공통점이 있다면 턴어라운드, 적자에서 흑자로 올해 실적 전환하는 종목들, 그리고 중소형 주라는 점이 특징으로 잡을 수 있겠습니다. 특히 동양파일은 현재 올해 예상 실적 대비해서 PR이 두 자릿수 아래 한 자릿수 가리키고 있다는 점도 눈에 띄고 있고요. 하반기 이런 건설과 또 건설 관련 자재 쪽에 업황, 특히 정부 정책에서 공급 확대 정책을 펴고 있고 대선을 앞두고 있다는 점에서 시장에서 주목하고 있는 섹터 가운데 하나 오늘 첫 번째 이슈로 확인해 봤습니다.